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8월 19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우리 시장 얘기를 좀 드려볼 건데요. 테이퍼링 관련한 얘기도 간단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국 시장부터 일단 잠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어제 미국에서 뭐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지금 일간 14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행정부 쪽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마스크 사용의 의무화를 내년 1월까지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 모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스터샷을 접종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죠. 일단은 델타 변이의 유행이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델타 변이가 99% 이상 델타 변이들이 나오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 각국의 대처가 지금 조금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7월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어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다 3대 지수 모두 4대 지수 모두 다 많이 내렸잖아요. 내렸는데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7월 달에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조금은 비둘기적인 의미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 9월, 8월 잭슨홀이나 9월 달 정도의 테이퍼링 논의를 하고 내년 한 1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지난 한 5월부터 나왔던 얘기들이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어제 발표된 의사록에 따르면 막상 이제 이 의사록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9월 달에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을 공개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부분이 이제 막상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막상 이제 나오니까 조금 반응을 했던 부분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내 테이퍼링을 실시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일단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이었던 게 금년 한 11월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컨셉보다 좀 땡겨진 개념인 거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인해서 어제 하루 조금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그에 반해서 테이퍼링 시행 이후에 테이퍼링 이꼴 이후에 금리 인상 이 공식 인과관계 없어. 따라서 당장 1년 안에는 테이퍼링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1년 안에는 금리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의 내용도 시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 자체는 우리가 만약에 기존에 예상했던 대로 한다면 내년 1월에 테이퍼링이 시작돼서 한 10월 정도쯤이나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고 후년 1월 정도부터 금리 인상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였는데 테이퍼링이 땡겨졌단 말이에요. 11월로. 그러면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빠르면 한 7, 8월 정도에 그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고, 지금 뭐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1분기 안에 끝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끝내고 그러면 내년 연내에 내년 하반기 내지는 내년 말쯤에 금리 인상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두려웠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일단 그 부분은 커트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FOMC 의사록에 눈치를 보고 있다가 장마감 직전에 발표가 되고 나서 살짝 반등을 하는 듯 했다가 일단은 연내 테이퍼링 실시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조금 컨센이 땡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조금 시장에 팽배하게 되면서 팽배하면서 마감 한 20분 채 안 남기고 급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테이퍼링과 관련해가지고 놓고 보면요,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이게 이제 제 유튜브 영상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2달 전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수치를 찍어서 지난번 테이퍼링 때 어떻게 됐었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버냉키 의장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어느 정도 반응을 했고, 그 반응 기간이 얼마나 됐고 그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움직였고, 이번에는 지금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계획은 어떨 것이고 이런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변화해야 갈 것인지, 그래서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윤곽 정도는 제가 잡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안 보셔서 안타까운데 일단
이때 말씀드렸던 거에서 바뀔 수 있어 보이는 것 딱 하나는 내년 1월 테이퍼링 시작에서 혹시나 금년 말 테이퍼링 시작 가능성도 열렸다. 이게 지금 하나 바뀐 정도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하나 바뀐 것 중에 하나는요. 나중에 한번 요거 확인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지금 그때 이후로 또 하나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7월 지표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7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델타 변이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8월 지표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지난달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달 말부터 드렸는데, 막상 지금 8월 지표들 나오는 것들 하나씩 나오고 있는 내용들 보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FOMC 의사록에서 이제 이 코로나는 큰 영향을 경제에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델타 변이가 이렇게까지 유행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죠. 근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9월 테이퍼링 논의 계획 발표가 일단 어려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기존 시각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의중은 확인한 거죠. 연준이 9월 달에 일단 발표를 하려고 했구나라는 것 정도는 일단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딜레이 될 가능성도 일단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딜레이를 안 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왕 하는 거 빨리 매를 맞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크게 반응 안 했어요. 특히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계속 올라왔잖아요. 올해 한 해 계속해서 올라왔잖아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고점,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 논란이 생길 때마다 테이퍼링 논란이 이때 한번 있었죠. 1월달 중순쯤에 한번 요때군요. 요때 한번 있었었죠. 그리고 한번 살짝 눌림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왔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좀 얘기가 나왔던 게 5월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무렵에 지금 또 한번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7월달에 살짝 또 반응이 나왔었죠. 요때 또 반응 한번 했습니다. 지금 또 반응을 하는 거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요번 테이퍼링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도 안 나왔어요. 가능성 얘기가 나온 정도죠. 아마 오늘 하루 정도이거나 길어야 내일까지,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정도까지가 정리가 되면 아마 이번 테이퍼링과 관련된 시장의 반응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락폭이 그렇게 크게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일단 한 14,200포인트 정도를 최대치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의 최대치로 보고 있는 정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까지 안 내려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내일 당장 아래꼬리 달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당장 아래꼬리 달고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한 시장에 충격파를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은 하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만 양봉이 나오느냐, 아래꼬리를 달고 양봉을 만드느냐, 계속해서 음봉 만들면서 바닥을 못 잡느냐, 그 부분을 봐야 되겠다. 오늘은 조금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에 반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약세 출발 이후에 낙폭을 상당수 만회할 것이다라고 장전에 무방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 개파락하고 출발을 했죠. 개파락 출발 이후에 현재 낙폭을 상당수 만회하고 있는 상태고 코스닥 같은 경우 플러스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그동안 우리 시장, 아까 미국 시장 얘기하고 맞춰서 한번 보면요. 우리 시장 한번 보세요. 우리 시장의 이 상황을 딱 보시면요. 테이퍼링 논의가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게 블라드 총재가 처음으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게 1월 중순이었습니다. 요때 무렵이었죠. 요때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요때 충격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 시장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시장 계속 박스권이었어요. 살짝 올라온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이미 지금 이만큼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5월 달에 또 테이퍼링 얘기가 또 있었잖아요. 5월 달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요때 무렵이죠.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또 밀렸어요. 그리고 또 이내 회복을 했죠. 그리고 7월 달에 또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죠.
또 밀리고 그 뒤로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 유튜브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것 중에 이거 있었죠. 왜 우리 시장만 하락폭이 클까? 이거 어제군요. 그저께. 올려드렸던 이 부분에서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중에 하나가 테이퍼링 논의가 있었죠. 그 부분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올해 1년 내에 지금 테이퍼링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었을 때 시장에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상당수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오히려 계속 질질 끌게 되면 이 흐름을 계속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오히려 9월 달에 테이퍼링 논의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 될 것 같다. 이미 FOMC 의사록에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하고 관계없다. 1년 이상 텀을 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 올해 11월, 12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내년 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후년의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내년 1월에 시작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일단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오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까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실 오늘 이게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서 3170 터치를 한번 해주는 게 좋았는데 지금 갭으로 떨어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어제 말씀드렸던 상황과 크게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매크로적으로 봤었을 때는 얘가 이렇게 바닥을 조금 더 찍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그림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가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여기서 바닥에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위로 끄집어 올려줄 가능성 약간 약해지긴 했죠. 매크로적으로 봤었을 때 3170을 당장 이번 주 안에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런 정도의 흐름이고 나머지는 큰 변화는 없고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괜찮습니다. 내일 음봉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락만 하지 않으면 돼요. 저점 훼손만 안 하면 됩니다. 오늘도 요거 저점 훼손 안 하면 되고요. 양봉 오늘은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내일은 오늘 이렇게 마감된다면 내일은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습니다. 크게 하락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 그래서 요 자리 부근을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다져나가는 그림 한 이틀, 3일 정도 만들어주면 그 뒤에는 반등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다. 일단 이런 시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테이퍼링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겁을 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빨리 하는 게 더 좋은 그림일 수 있다. 이건 제가 2달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빨리 하는 게 더 좋다. 2달 전이 아니라 지난달에. 빨리 하는 게 지금 우리 시장이 테이퍼링 논의 때문에 가야 할 자리에서 계속 못 가고 있는 거. 제가 이거 3,300 요거 고점 돌파 한번 할 거라고 이때 무렵에 말씀드렸는데 이때 못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빨리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최근 우리 시장 반도체 섹터의 업황 둔화 리포트 이거 좀 수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또 영 리포트 뉴스들 뭐 이렇게 어제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미리 선반영을 어느 정도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유동성이 축소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늘려왔던 유동성 매달 공급했던 거 그렇게 해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계속해서 공급해줬던 그 추가분이 줄어든다라는 거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줄어든다는 거지 나중에는 없어지겠지만 당장 지금 풀려 있는 걸 회수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걸로 본다. 이런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